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은 전 지난번에 다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요. She has strength of character. 이거 하고 She has the strength of an ox. 이게 보면 strength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of가 붙을 때 앞에 관사 쓸지 말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때 뭘 기준으로 해서 관사 사용을 결정해야 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가장 좀 대표적인 규칙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는 더가 있죠. 자, 황소의 힘을 가지고 있다. 대단히 힘이 센가 봐요. 황소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캐릭터. 설명드리면서 밑에 예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캐릭터가 참 우리말로 설명이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보시죠. She has strength. 그냥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죠. 튼튼함이에요. 강인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강인함 혹은 근육의 힘이라든지 강인함. 그런데 이게 그냥 힘이 아니라 약간 정신적인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강인한 영화 같은 데서 그려지는 어떤 아주 부정부패하지 않고 원칙에 철저하고 반칙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의미가 되게 많은데요. 영영사전 찾아보시면요. He is an interesting character. 그러면 저 웃긴 친구야 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식의 캐릭터는 가산명사예요. 저 친구 참 웃긴 친구야 이런 말을 한다든지 he's quite a character 뭐 이러든지 아니면 게임이나 연속극, 소설 이런 데 등장하는 등장인물 이런 사람들도 캐릭터죠. 등장인물들 이런 거 말고요. 불가산으로 쓰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당함, 스포츠 경기라고 치면 반칙 안 하고 내가 패배했을 때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런 걸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힘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힘이 아니에요. 소유격이 아닙니다. 스트렝스인데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고 끝내니까 사람들이 그녀가 힘이 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가 아니고 이런 스트렝스. 그래서 캐릭터 쪽의 스트렝스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의 스트렝스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연결되면 스트렝스라는 기본 형태가 그대로 남고요. 근데 이런 스트렝스야예요. 그래서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소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황소나 가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의 힘이죠. 이 스트렝스는 황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황소처럼 힘이 세죠. 소처럼 힘이 세다. 근데 이제 she's strong like an ox 뭐 그렇게 하셔도 말이 되겠지만 이 황소의 힘을 가지고 있어. 영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우의 교활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에 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뒷부분은 형용사적으로 연결되는 거라서 she has strength는 그대로 있다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인함이 있는데 좀 정신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인해요. 정신적으로 보거나 원칙을 고수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타협하지 않고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강인함이 있다. 여기에는 관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시면 관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붙네, 관사 쓰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요것만 보면은 불가산인데 불가산이죠. 밑에 것도 불가산 맞죠. 똑같이 불가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본형인데 이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고 묶어버릴까요? 그냥 스트렝스 캐릭터. 이게 어떤 새로운 명사라고 해봅시다. 스트렝스 캐릭터 이런 명사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명사 덩어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걸로 to lead us through this crisis.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정은경 본부장님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혹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우리를 이끌어서 이걸 헤쳐나갈 그런 강인함이 있어. 저 사람은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할 만한 그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사가 붙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서 보이는 이 관사는 여기에 원래 관사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붙어서 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한정돼서. 그런 strength of character가 되죠. 자, 조금 뭐 비슷한 관련된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음악 연주자라고 해봅시다. 피아노 연주든지 해볼까요? 그러면 her playing, 저 사람 연주는 말이야. her playing has strength of tone.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해도 와닿긴 할 거예요. 이게 근육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피아니스트 지칭하면서 저 사람의 연주는 her playing has strength. 그러니까 튼튼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의 스트렝스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의 스트렝스가 아니죠. 아까 황소의 힘 같은 게 아니고요. 형용사적인 거예요. 톤에 있어서의 스트렝스죠. 어떤 측면의 스트렝스 말하냐면 그 측면의 스트렝스. 그러니까 피아노 그 음색이죠. 음색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연주는 음색이 힘이 있고, 우리말 같으면 이게 주어가 될 것 같네요. 저 사람 연주를 들어보면 음색이 힘이 있고 and musical conviction. 그러니까 내가 베토벤 곡을 연주할 때 이 사람의 곡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조심스럽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왠지 들으면서 불안한데 거침없어요. 음악적으로 확신이 있다. 음악적으로 확신이 넘쳐나고 톤에 음색이 힘이 있어. 제가 쓴 문장이 아니고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She has strength of personality. 아까 strength of character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그 원칙 고수하고 반칙하지 않고 당당함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personality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뮤지컬을 보러 가셨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예쁘고 연기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만의 색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 어떤 배우들은 그게 느껴지죠. 저 사람은 자신만의 personality,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This room has no personality.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방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인테리어가 밋밋하고 공장에서 꾹꾹 찍어낸 것 같아요. 방에 개성이 없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퍼스널리티죠. 개성 측면에서의 힘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개성력?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저 사람 그러니까 무대를 장악하는 것 같고, 화면에서 보면 특색이 느껴지고 자기만의 색이 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기만의 색이 있어서 저 사람은 극을 끌어가는 힘이 있어. 끌어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도 관사가 없죠. 이게 형용사적으로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뒤에 뭐뭐뭐뭐 하는 뭐 이런 게 덧붙여지면 관사가 또 붙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He has the strength of, he라고 했네요. 제가 아까 여자라고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남자예요. He has the strength of personality to do justice to this complicated character.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do justice라는 말은요,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캐릭터인데 이거를 밋밋하게 연기해. 아니면 이 사람은 심적인 갈등이 많은 사람인데 너무 혁신에 찬 사람으로 이만큼을 뭘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을 안 해준 거죠. 그러면 do justice 하지 않은 거죠. 이 복잡한 캐릭터, 이거는 극중 인물이죠. 그 복잡한 캐릭터를 제대로 연기해낼 만한 그런 개성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그 자기만의 색이 있어요. 이 역을 제대로 연기할 만한. 또 뭐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는데, he has the strength of personality and the vocal flexibility. 뮤지컬 배우라고 해볼까요? 자, 저 사람은 자기만의 색도 있고 그 스트렝스도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밋밋하지가 않고 단조롭지 않아요. 그러면 뭐뭐뭐뭐 할 만한 이 복잡한 역을 제대로 연기해낼 만한 strength of personality도 있고 the vocal flexibility도 있고. 그러면 이 더가 쓰이는 이유는 각각 다 한정돼서 그렇죠. 이거 할 만한 strength of personality도 있고, 이거 할 만한이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할 vocal flexibility도 있고, 각각 붙여도 되는데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 번만 쓸 때도 있어요. 문법책 보면 둘 다 문법적으로 옳다, 가능하다라고만 해놨는데 사실은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덜을 한 번만 쓰면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요. 다층적인 이 인물을 제대로 연기하는 데 필요한
개성과 무엇을 뭐뭐 하는데 필요한 A와 B를 갖췄다. 이거는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이것도 갖췄고 이것도 갖췄고 약간 따로따로 말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필요한 이것도 갖췄고 이것도 있다. 이거 하는데 필요한 이거 약간 뭉개져서 뭉뚱그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취급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예를 볼게요. He is a man of reason.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저 사람은 불합리한 좀 감정에 휩쓸리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죠. Reasonable man이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he is a voice of reason. 이런 말 할 때도 있는데 이때 voice는 사실은 man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의 목소리다. 그는 이성의 목소리다. 그러면 너무 직역이죠. 이게 이성의 목소리로 해석이 돼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이런 단순한 문장에서는 그냥 man 같은 거죠. 이제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 사람은 합리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도 더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리즌의 보이스라서 그러냐? 그렇다기보다는 주어가 he is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막 여럿이서 다투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대북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구난방 막 혼란스럽게 다투고 있는데 여야 막 다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요. 저 사람이다. He is the one. 여기서 맞는 주장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he's a liar. 그러면 그는 거짓말장이야잖아요. 그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he's a liar. 지금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둘이 다투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 He's the liar. 거짓말은 저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러면 더가 되잖아요. He's the voice of reason. 저 사람이 맞는 주장을 한다. 합리적인 다르게 말하면 이게 조금 더 와닿겠네요. 합리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은 저 사람이네. 이런 느낌으로 말할 때는 더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요. The voice of reason이 문장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2차 대전 중인데 히틀러가 막 이제 독일이 수세에 몰리고 있고 어차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고 이 전쟁 계속 해봐야 사람들만 계속 죽어요. 그러면 빨리 이제 항복하고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게 좋은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미 너무 늦어서 저 사람이 이제 약간 광기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Will he listen to the voice of reason? 이때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listen to니까 진짜 목소리거든요.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때 더가 붙는 거는 약간 지금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게 맞는데 그거 할 것인가? 이런 느낌. Will he do the right thing? Will he make the right decision? 약간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할 거냐?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할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더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일방적 그것만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성의 목소리. 그리고 이성의 목소리면 그건 더죠. 그러니까 이성을 진짜 하나의 주체로 보는 거예요. 얘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Will he do the right thing? 그거 할 것인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더가 됩니다. 저 사람 아무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 I don't think he's ready to listen to the voice of reason. 지금 아직은 그거 올바른 맞는 결정을 판단을 할 만한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 이런 문장을 하실 때는 어를 쓰면 이상하죠. 여기서 맞는 결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정답이 있고 그거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그거를 할 것 같지는 않아. I don't think he'll make the right decision. I don't think he'll do the right thing. 그런 느낌으로 말하기 때문에 더가 있는 게 맞습니다. 더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